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신년 언론인 간담회 사회를 맡은 공보관 김규호입니다. 김인현 씨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간담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홍보물 영상, 홍보 영상물 사항령 자료 배부 등에 대한 이야기 있어 도둑이 간략하게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진행 순서는 준하경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민선 7기 3년 6개월의 성과와 2022년 새해 우리 시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질의 답변 시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준하경 경주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민선 7기 3년 6개월의 성과와 새해 우리 시의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좋은 거 많이 꾸셨습니까? 해마다 이제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지난 한 해 성과를 설명드리고 또 새해 신년 구상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이 현직 단체장한테 매우 불리하게 돼 있어요. 시정 홍보 영상도 못 드리게 하고 또 우리 언론 여러분한테 당연히 드려야 할 설명 자료도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무슨 깜깜이 기사에게 비슷하게 제가 그저 말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기보다는 우리 언론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그게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인들 또 시민들이 적극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많이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월 22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1,80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21년에 1,564명, 또 올해 들어서 지금 35명이 발생했습니다. 10월 중에 하루는 63명의 확진자, 그 가운데 42명의 아이들이 확진이 돼서 초비상이 걸렸었죠. 당시에 제가 원망을 좀 힘들고 원망을 들으면서 회원, 또 휴교료, 또 각종 아이들이 자주 출입하는 학원이나 태권도사 같은 데 대한 영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서 한 보름 사이에 이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하루에 한 7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아이들 발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진정세로 걸어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난 한 해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강당협회 종무식을 위해서 나라는 현수막이 있는데 지난해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이어준 덕분에 역대 사상 최대 성적인 50건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대상, 지구상 이렇게 수상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왔을 때 17건 받아서 제가 직원들을 엄청 칭찬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30건씩 이렇게 넘어갔는데 오늘은 무려 50건 이상 또 뭐 연초 되면 또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수상식적을 거두었고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7,386억의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를 했고 또 예상 규모도
사실 구시하고 우리가 좀 더 많습니다. 비슷합니다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만들었고, 특별히 저희 시가 올해 들어서 이제 부채가 제로인 도시로 만들었어요. 2018년도에 211억 정도 부채가 있었는데 그 사이 다 갖고 올해는 부채가 제로입니다. 지방채가 제로입니다. 빚없는 교육시를 만들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구본에 있어서 사상 최대인 1조 5,537억 원 14건의 회모율을 체결해서 좋은 일자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또 우리 민선 7개 역점 사업의 여러 가지 가식 성과도 많이 거뒀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을 주도할 농무대학 과학연구소가 착공이 되어서 현재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우리 경주가 자동차 부품 산업은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차량형 첨단 소재 승인 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가 착공이 되고, 원래는 리사이클링 탄소 소재 리사이클링 부품 연구센터가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 황성동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황성대교 도비 대체 사업 165억을 지원을 받아서 착공을 했고요. 서천 강변대로 27년 만에 또 개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남에 신농업 혁신타운이 착공이 돼서 미래농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공모사업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46개 사업에 국비 598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남 고령자 복지 주택이라든가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개발 실증 사업이라든가, 또 경주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또 2022년도 우리 도시 발원길 조성 사업 200억 예산 확보한 등등 해서 598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리 시민들께서 또 언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도 활력이 넘치는 우리 경제도시, 또 신라환경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환경보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위 문화관광도시, 또 제가 2022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한 1,500억 이상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청년들이 살고 싶고 또 살기 좋은 청년 위한 그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 농업사업을 미래에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만드는 일, 또 체계적인 지역 개발로 균형 발전을 이루고 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일, 또 누구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복지 도시를 만드는 일, 또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주를 만드는 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일 등등 지금까지 해온 일들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해서 그동안 거둔 그런 여러 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열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여러 가지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의 시대, 또 탈원전 포스트 원전 시대 등등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 해서
우리 경주가 20년, 30년 후에도 경쟁력 있는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어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우리 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결과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경주의 자치행정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3년 전에 처음 시장 출마하려고 공약 얼마나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하는 거 140건 이상 했는데 그 너무 많은 공약 하나하나 지키려고 사실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한 그런 도시로 평가를 받았고 또 지방자치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지방 경영 대상, 자치 경영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기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어요. 6개 분야를 평가를 했는데 4개 분야에 저희들이 1등을 했고 2개 분야에 2등을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주시장에 대한 경주시정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과에 자족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만족을 드리고 신뢰를 주는 그런 경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을 간단히 마치고 우리 언론님께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을 드리고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배석한 담당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관계상 각 언론사에서 한 개씩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5, 60명 언론인들 많으셨는데 골고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 질문을 원칙으로 해서 질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경주시 성과와 새해 운영 반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주라경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책적 질의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이제 고령화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 문제. 특히 우리 경주는 형상강 지구에 속해서 소위 경프리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름이 되면 매우 덥고 겨울이 되면 매우 추운 기후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아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규모고 광활한지 몰라도 최초일지 모르겠습니다. 신농 60타운을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 경주시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그런 작목을 우리가 개발하고 보급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신기술 신품종을 많이 개발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봄철서리 피해 방지 기술 같은 거 이런 거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딸기 때 과일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우리 경주에 지금 이미 많은 농가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애플망고라든가 사이모시캐치라든가 할라고 바나나, 고수 같은 이런 작목들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병충해예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적기 예찰 방제가 중요한데 지난해 우리가 9,900헥타르에 걸쳐서 공동 방제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1,150헥타르로 늘릴 계획이고 또 열대 거sem이 남아있는 골발 병충해 중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제를 하고 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돼서 너무 농약 실험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헬기 4대 또 드론 27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적 사료 개발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경주에는
축사는 너무 안 가는데, 그래서 기상재해에 관한 사용 옥수수, 또 사용 부리, 또 트라티에리 같은 겨울 장마, 가을 장마 이후에도 심을 수 있는 우량사 작물, 또 이런 모내기에 대응한 조수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이런 것도 개발해서 적극 보호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변화에 대응해서 미래형 농업시설과 대체작물을 신속 보호하고 또 돌발형 병해충 조기 예측 관리 및 사료작물 보호책을 구축하겠습니다. 의혹에 관련해서는 지금 녹조 현상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있고 소위 대체로 물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해수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의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드론이 모든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행정 분야에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3년 전으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시작되고 나서 경주시 드론 협회를 제가 창립을 했고 또 드론 축구단, 꿈나무들이 드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드론 축구단도 만들어서 우승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우리 드론에 대한 관심 적은 학대를 늘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라벌대학에 드론 관련한 창업센터도 하나 만들어놓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영남권에 드론 교육센터가 있듯이 영남권에도 LX 토지정보공사, 국토관리정보공사 하는 그런 드론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접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마침 그때 사장께서 최창원 사장이 우리 대구분이고 해서 접촉에 연락 잘하는 거고 그래서 거의 완공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물러나는 바람에 도목산이 됐는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용역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에 저희 경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을 하겠고 또 농업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있어서 우리 드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실질적으로 드론을 구입해서 보급한다거나 또 행정에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활용 범위를 넓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주에 신규 아파트 신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예산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 돈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까지 내려와서 이곳저곳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우리 신경주 역세권에 이제 택지 개발이 물려받아서 거기에 한 5,600세대가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시내 곳곳에도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는 분들 또 외동 모하지구 일종에는 사실은 그 울산 북부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3,000만 명이 돼요.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아파트가 신규로 건설됐을 때에 혹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급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경주는 인구는 1년에 8,400명씩 주는데 가구수는 1,900세대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있다고 보고 또 다른 지역하고 또 달리 특별한 수요가 경주에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해영에서 그 신경주 역세권의 아파트를 하나 100% 분양이 됐는데 그 중에 55%가 외지인이고 45%가 우리 경주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55% 이게 3년 동안 분양권이 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앞으로 그 아파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경주는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시사시생으로 제방에 인사차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저희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어하는 외지인의 수요. 두 번째로는 울산 북구 포항에서 출퇴근하는 직주가 분리된 그런 근로자들이 한 7, 8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입주를 하게 하면은 자기들은 분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신경주 영세권 아파트가 훨씬 싸단 북구보다는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거기에 집을 사놓고 외동공단에 출퇴근하면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5천 세대가 들었으면 지금 제일 경제 취약한 부분이 애들 교육하는 학원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옮기기를 좀 어려워하는데 한 5천여 세대가 들었으면 다 자연스럽게 거기 신도시가 하나 형성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아파트가 이제 분양되는 그런 속도들을 좀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용광공단에 광진상공에서 아파트를 하나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또 옆에도 짓겠다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된다. 용광공단은 지금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 공단 목적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제한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그 지구를 제정해서 도시계획 시설 지구로 지정해서 길도 넓히고 여러 가지 공원도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든 다음에 아파트 신청을 받자. 이렇게 해서 도지구는 제한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수요 공급이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시무시 겸해서 저희 시는 올해를 이제 청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1,5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5대 청년 유일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나 상세한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5개를 말씀을 굳이 드리면은 결국 이제 창업하고 취업하기 좋은 환경, 또 아이들이 결혼했을 때 소위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그 주거복지 문제, 또 문화예술, 농업,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학이 4개나 있는데 이 청년들이 거기서 상생해서 뭔가 이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청년 화랑 고도 커뮤니티라고 해서 청년센터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거 활성화시키고 또 성동동에 노후주택을 하나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크리에이터나 청년 창업자 실용교육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주형 청년 상생 커뮤니티 센터, 또 청년 수요나 청년 정보 제공을 하는 플랫폼, 청년 이야기 마당도 활성화 좀 시키고, 또 청년 희망 경제 프로그램을 해서 중소기업 청년 정보 공동으로 정립해서 목돈을 가져가게 하는 청년 가치 드림 프로젝트, 또 우리 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 우리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종의 교통희망 패스 같은 걸 줘서 교통비를 절감해주는 정책이라든가 또 운영자금, 시설자금 같은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는 청년 창업 상생 노조 활성화, 또 이제 청년 문화예술 관계에서 우리 청년 주간을 일상화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청년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또 청년 점포를 또 홍보를 하고 또 청년 문화예술 캠퍼스를 만들어서 문화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청년들이 소통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청년 문화 예술 프로젝트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문제를 위해서는 청년 행복 주거 디램터를 해서 저소득 청년들의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거나 또 쉐어하우스 저렴하고 쾌적한 하우스를 공급해서 함께 공동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든가 또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안심 패키지, 또 작은 결혼식 이런 걸로 할 계획이고 또 지역대학의 상생 플랫폼을 만들어서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일이라든가 또 전입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또 기업 유치 육성, 청년 인재 창출로 청년 인재 유치를 방지하는 경주형 상생혁신 캠퍼스를 조성한다. 뭐 이런 다양한 5대 적정 시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야말로 경주에 살고 싶고 살기 좋고 그런 청년을 위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미세저감 대책, 미세먼지를 비롯한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역시 우리 경주의 도심 숲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황성철도에서 동천동까지 2.5km 바람숲길 조성 사업 우리가 국비 200억 확보했지 않습니까? 국비 100억 포함해서 200억 확보했고 작년에 200억 올해 265투에서 그 주변에 저희들이 부지를 다 지금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양편으로 한 45에서 55m에 달하는 이 넓은 도심 공간을 숲길 도심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 착공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구정교에서 보문단지 가는 숲머리 가는 그 왕경숲도 일부만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위쪽으로도 숲길을 만들어서 정말 숲이 울창한 우리 경주는 이미 녹지가 많지만 전국에서 가장 숲이 울창한 그런 도시로 만들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를 보급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경주가 자동차 전기 자동차 산업을 메커로 만들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경주 시내 친환경 그런 자동차들이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을 많이 주고 특히 우리 경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기 자동차 구매하면은 100만 원을 더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주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각종 이제 수소 연료 발전 같은 소위 에너지 산업을 대체하는 그런 발전 사업도 지금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지금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서 이제 탄소 중립 경주시 5개년 계획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서 우리 경주가 굿에어 시티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경주에 하면 경기 공기질이 확실히 다르다. 정말 살기 좋은 도시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1.4%입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지 경주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 여러 가지 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도 능력이 있으면은 체력이 허락되면은 작은 일이라도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니어 일자리 센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는 걸 늘 고민을 하는데 민간부문은 해야 될 걸 민간부문을 하지만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 끝에 우리 쓰레기 문제, 생활 쓰레기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아파트는 그런 대로 공동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비교 잘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는데 이 공동주택이라든가 농어촌에 가면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돼서 바람만 불면 쓰레기들 온 동네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각 자연부락 단위로 또는 시내 공동주택 단지별로 쓰레기 분리수거장, 폐비율 수거장 이걸 대대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만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 관리가 돼야 되죠. 아파트처럼 경비원이 있어서 그걸 잘 관리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한 사람씩 관리자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한 두세 차례만 나와서 정리를 해줘도 큰 힘 들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환경도 정비하고 또
자기 용돈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제가 아름다운 꽃길 만들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가능하면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와서 꽃을 가꾸는 즐거움도 누리고 용돈도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증진해 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관광객이 다시 운영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특별히 타임즈라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또 로닝 플래닛 같은 이런 세계적인 매거진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주를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가장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로 선정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코로나19가 끝나면은 과거처럼 많은 외국인 관광객도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소위 수학여행이라든가 신혼여행 와서 고적지 돌아보면서 이렇게 즐기고 하는, 그래서 보문단지 숙박단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주 정적인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단위로, 친구 단위로, 연인 단위로 이렇게 소규모로 와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플랜 하에 아주 합리적인 관광 소비를 하고 가고 있어요. 그것의 플랫폼이 되는 게 바로 SNS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소위 관광 정보를 안내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소위 예약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관광 정보를 넣는 거,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거, 관광 맛집을 소개받는 거, 이 전부를 일종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편리하게, 아주 유용하게 그렇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작년에 아쉽게도 우리가 수원하고 경연에서 졌어요. 2개가 올라갔는데 수원하고 경주하고 붙어가지고 제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졌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뭐 언론인들이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추진했다가 또 실패하는 사업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한 번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른 시군도 사수, 오수 해가지고 겨우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떨어졌지만은 적어도 한 번 도전해가지고 2등까지 올라갔으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 또 다시 응모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그동안 지적됐던 보완사항들, 부족함을 보완해가지고 한번 도전해서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주가 적어도 스마트 관광의 시대에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뭐였죠? 소상공인 지원. 우리 언론님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우리 경주가 사실은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드렸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우리 경주시는 2,200억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 전 시민들한테 10만 원씩도 주고, 또 작년의 경우에는 경주페이 같은 것도 1,700억 규모로 했는데, 대구에서 오신 언론들 계시겠지만은 대구의 규모와 우리 경주페이 규모 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구 인구에 비하면 우리가 10배 정도 경주페이 많이 발행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빠듯한 예산 규모 속에서도 올해도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될 겁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병행해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있다면,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근무 환경 문제를 저보다 더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옛날에 경주시하고 울성군이 합쳐지면서 이게 월청, 군청으로 쓰던 곳에 경주시청 공무들이 다 왔기 때문에 이 좁은 부지에 또 그 사이에 행정 수요가 만큼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났는데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너무 힘들어서 상당수 직원들과 부서는 지금 밖에 나가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우리 직원들은 이 차를 놓치거나 못 되게 하고 있어요. 저 뒤쪽에 우리 동천 주차장을 만들어서 월 정액권을 발급을 해서 그 친구들은 거기 대고 여기 걸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은 비용 효과라는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 경주가 워낙 넓어서 도대체 몇 개의 노선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문제고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기존의 버스, 시내버스 업자들하고 또 충돌되는 문제, 택시 업자들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실 공간 확보 문제는 어쨌든 새 청사를 짓지 않은 한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렵고 이번에 이제 시의회에 정책 보좌관들을 뽑도록 되어 있어서 이 시의회 건물에 한 개 층을 또 비워줘야 돼요. 거기 있는 두 개 과가 다시 이렇게 밖으로 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청 앞에 건물 하나를 통째로 임대를 해서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서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끌어모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새 청사를 이제 지어야 되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좀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하여튼 쓰레기 문제는 제 임기 중에 확실히 좀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쓰레기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생활 쓰레기, 두 번째는 농어촌 쓰레기. 그래서 우선 집화해서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원활하게 수집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어촌 쓰레기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 같은 거 과거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다 수거를 해왔는데 지금은 원가가 안 나오니까 수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시가 폐비닐 같은 경우 이건 제가 10배 이상 수거 보상료를 추가로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그 비용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폐비닐, 농약 빈병을 수집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경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 기자님이 여기서 취재를 하시지 모르는데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질문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의견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이 관리기본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이것을 의회와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적절한 성명서 발표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고 저희들은 시 차원에서 정부에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각자가 각 기관에서 해야 될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도록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각 관련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다만 우리 행정기관과 달리 시민단체나 의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독자적으로 의장 혼자서 판단해서 또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혼자서 판단해서 그렇게 성명서 발표 못하잖아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문안을 따듬고 하는 그런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처럼 보이기 있겠지만 저희들이 입법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운전 5개 지자체 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소위 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우리 경주시의 입장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뒤늦었지만은 관리 기본 계획이 마련되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게요, 내용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마련한 관리 기본계획보다 훨씬 후퇴한 거예요. 당시에 소위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공론화를 위원회를 거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논의의 결과가 결국은 5년 전에 발표한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했고, 시간적으로는 때문에 5년 내지 7년 이상 소위 대처가 늦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관리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만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이 관리기본계획은 전국의 원전에 대한 소위 일반적인 계획이잖아요. 경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경주는 지난 1990년부터 사용유 핵연료를 임시 저장 시설인 캐니스터 300기와 맥스 7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인정을 하고 그 다음 후속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에 20년 내에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하고, 2043년이죠. 37년 내에 영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고 2060년. 저는 이 과정이 기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임시 저장 시설이 준영구적인 시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정부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알다시피 2016년도에 그 이희범 장관인가요? 그분 오셔가지고 2016년까지 경주시에 있는 사용 행렬료 여기저기로 다 반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용 행렬료에 대한 뭐 보상을 하는 제시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법안도 발의되고 해서 이걸 지역 자원시설세 내지는 소위 인출을 독려하는 강제이행 부과금이랄까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또 그 사용 행렬료가 빨리 우리 경주 지역에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중간 영구 저장 시설을 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정부가 해달라고 강력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아주 미온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서 시장은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안전부는 찬성을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부터 반대하고 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사전 협의 없이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 관리 정책, 특별히 사용유 핵연료에 대한 관리 정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실돼야 돼요. 그런 이중적이고 애매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찬성하고 수용하되 이것이 빨리빨리 촉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완되어줘야 제대로 된 관리기본계획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의 뭐 인력 부족일 수도 있고, 워낙 다양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우리 언론인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보도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행정행위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어요. 1차는 경고, 2차는 행정지도 뭐 등등 해서 여러 차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행 강제 의원을 부과를 한다거나
또 고발, 맞아 최대한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또 고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 안 됐을 때는 강제 집행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서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 혹시 그 내용 잘 알면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대호 본부장 오셨나? 예, 한번 좀 답변해 주시죠. 왜 칠려? 참내 위원장 출신에서 내가 더 잘할 거예요. 예, 도시재생사본부장 이대호입니다. 방금 시장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면장 재직 시절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는 도중에 또 최근에 또 그 화재가 발생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악취 발생에 대해서는 그 환경과에서 또 오폐수 배출에 대해서는 또 환경과에서 나와서 지도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그 폐기물 관련은 거기 보면은 돼지 농장에서 발생되는 그 액비를 갖다가 그 소유주가 그 논밭을 사서 거기 뿌립니다. 액비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뇨를 액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위에 다소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 소유주가 환경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악취라든지 오염물질 배출 이런 관련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런 화재 발생 이후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따 부시장께서 상당거리 대개조사에 대해서 정보 청산해 주시고요. 우리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황리단길이 지난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변화했고 경기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죠.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 당시에 황리단길 가보면 거의 대나무 뽑은 점집이 누가 조사했는데 그 당시에 100만 7개씩 그러더라고요. 제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핫플레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관광객들이 시내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 중심 상권 활성화와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시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금관청 전시관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요. 천마청 전시관과 비슷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천마청 보러 갔다가 금관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농원이 정리 하나예요, 그죠? 들어가는 입구. 제가 대농원을 무료 개방할 얘기예요. 그리고 문을 여러 군데 좀 열 생각이에요. 그래서 황리단교 오신 분들이 이 문 저 문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러 공원에 들어갔다가 보시고 싶은 분은 천마청 입구에 저희들이 매표소 하나 만들거든요. 거기에 입장권 사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그거 보기 싫은 분은 그냥 거기서 놀다가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길 건너 우리 중심상가 있는 쪽에 그쪽으로 좀 넘어오시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중심상가 쪽에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이벤트도 잘해야 될 테고. 그래서 그 중심상권
르네상스 우리는 80억 받았는데 그거까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걷기 좋은 길 좀 만들고 간판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뭐 국제 음식 특화거리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지금은 그 중시상가의 업종이 너무 중구난방이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상가 우리 회장들하고도 뭐 여차례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거리는 좀 특화를 시켜서 뭔가 매력 있게 찾아갈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심상권을 새로운 관광지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과제고 또 불국사 숙박단지 일원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야간 조명 시설도 이쁘게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일부 젊은이들이 그 분리단길을 해서 거기에 상점들을 내고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활성화시키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봉은 관광단지에 관련해서는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걸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다양스럽게 지금 여러 그 시설들이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루지 얼마 전에 개관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루지 가운데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한겨울에도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온다니까 자기들은 봄되고 날씨 따뜻해지면 뭐 대박이 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밖에 우리 문화관광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보문관광단지를 가로지르는 G9 이것도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주시에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게 케이블카, 소위 동대봉 산까지 이게 보문호수 옆으로 해서 위에 그 무슨 호수입니까? 덕동댐을 가로질러가는 이런 우리나라 최장의 케이블카 건설 계획도 지금 뭐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뭐 미디어아트, 뭐 제주도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을 능가하는 미디어 파샤들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은 우리 문화엑스포 공원도 상당히 많이 변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문관광단지가 새로운 또 관광 명소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수상 테마 공원도 만들고 있고 보문단지 가면 무대도 지금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3배 정도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만은 한 2, 3년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경주 관광의 인프라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단과 관련해서는 좋은 지적이 있어요. 우리 경주가 산단을 너무 많이 유치를 했어요. 30개나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잘 되는 데 있지만은 지정만 받고 입주업체를 유치를 못해서 엉망이 아직 빈 공간도 있고 또 산단 주변에 체계적으로 소위 기업이 유치가 안 되고 개별제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외동공단 같은 데 가면은 또 산단에 들어오면 더 좋을 텐데 산단 들어가면 비용이 비싸잖아요. 굳이 분양받는데. 그러니까 뭐 아름아름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농로 옆에 대형 차량도 안 들어가는데 상하수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데다가 개별 공장들을 많이 지어놔서 아주 도시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산단 대개조 사업을 해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전부 다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업 예산, 관련 예산을 지금 제가 볼 때 한 80억 됐는데 지금은 한 4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통해 가지고 뭐 들어가는 진입로도 넓히고 뭐 CCTV도 달아주고 기업이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 쩍쩍 현장 대응관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해결해서 뭔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우리 부시장께서 3단 대기조사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원희 부시장입니다. 3단 대기조사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주시 상단이 안 개발됐다는 부분하고 2,000여개가 되는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신청 시스템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근에 저희 절반 정도 안 되는 영천, 저하고 비슷한 규모의 경산,
그다음에 실제 중소기업 수는 저희들 절반이 안 되는 포항만 하더라도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R&D 특구 같은 이런 그 기본 틀을 짜는 제도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30여 개 가까운 개별 산단에보다는 개별 개발 인허가 관리만 하고 전체적인 그 대규모 국가 시책 사업이나 기업 지원 시스템이 세팅 안 한 상태에서 소위 난개발된 상황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점 중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자동차 성형가공센터하고 소재 리사이클링 센터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해서 이제 초기 단계, 착공 단계, 진행 단계에 있는 것이고 질문하신 그 산업단지에 난개발된 이거에 대한 기본 인프라 내지 환경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지금 현 정부의 사업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 사업으로 봤을 때는 1조 단위를 육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이제 국가 산단이 있는 사업이 집중되게 돼서 구조적으로 이제 포항에 1차 구비는 선정이 됐고 저도 그에 있을 때 소관했던 사업입니다. 2차 2단계 사업에 이제 포항 중심으로 가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저희 경주시를 포함시켰고 지난해 사업 단계에 거쳐서 과정상 1차 5천억 규모로 외동 산단과 전북 산단이 되는 전체 인프라 수요나 이 난개발 정비에 있는 사업 수요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비에서 협의 과정 거쳐서 5천억을 요구를 했고 내부 행정적인 과정에서는 최소 한 3천억 정도 규모 사업화를 선정을 해가지고 기존 난개발을 방치돼 왔던 이 외동산단 중심의 그 인프라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평균적으로 1차 심사 단계에서 한 2,200억 정도가 1차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3천억 정도 규모 수준을 봤을 때 저희들 목소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2단계, 3단계 보충 협의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한 3천억 정도 규모 사업으로 강국가 사업화 되면 뭐 인프라 부분 그 난개발 시설들 인프라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그쯤 시점 되면 성형가공센터나 리사이클링 센터도 가동이 시작이 되고 하게 되면 기존에 보는 정비들이 좀 세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님 경제도시 표방하는 부분은 저한테도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역사문화 관광도시라고 해서 그것이 1번인 걸 절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경제나 기업을 방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사업 선정 과정은 향후에 한 2, 3년 소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뭐 3단 대개조 사업과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이제 소재부품 특화 산업단지 이렇게 3개 사업이 지금 시청부서 사업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조금 하나만 더 강조씀드리면 아까 시장님께서 투자유치 사업을 1조 5천억이 넘는 저희들이 최대 사업을 했는데 양적인 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미와 포항을 앞지른 규모입니다. 저희가 순정된 규모에서 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이 상황에서 경제 국가 산단을 가지고 있는 포항이나 구미보다도 투자유치를 앞질렀다는 것은 다시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성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과정에서 지금 안동 그 금단 산단까지 전체 수요가 풀로 된 상태입니다. 잔여 부지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 산단 대개조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소재부품 특화단지 사업을 빨리 가시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추가 투자유치할 수 있는 그 부지 여력조차도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의 지침을 실행하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세요. 뭐 공천을 자신 하느냐고 후보한테 물으면 그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금방진 얘기죠, 그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따름이고요. 또 시민들 또 우리 당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그런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요. 정치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선출직이니까 투표로 당선되니까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저한테 자꾸 그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 개념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좋은 뜻에서 스킨십을 많이 강화하라. 우리 시민들하고. 두 번째로는 뭐 적당히 좀 타협하고 들어주고 안고 가라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고 또 일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해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일을 해왔어요.
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선거 기질 나고 오면은 또 이런 달리 평가하는 부분도 뭐 있으라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접촉을 좀 강화해 놔야 되겠죠? 이 소통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제 불찰인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시민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심지어 시장이 누리는 최대 프리미엄이 업무력 순시하면서 연초에 업적 성과 설명하고 건의사항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3년째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언론인들하고 밥 먹는 것도 거의 못했잖아요. 아마 언론 개별적으로는 3년 동안 만에 하고 밥도 한 걸 안 먹고 불만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 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시민들은 또 그거를 용납 안 하는 거죠. 왜 나한테 뭐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어떤 때 살갑게 부탁도 좀 하고 뭐 이래 좀 했으면 좋은데 그거 좀 놓치지 않았냐. 뭐 지금부터라도 그렇지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주시가 이런 나름대로의 큰 성과를 시민들이 좀 인정을 하고 또 이러한 성과들이 더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시민들이 동의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선거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다기보다는 가장 어려웠던 게 역시 코로나죠. 저희들 이제 관광도시라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여러 가지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다른 시보다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불만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또 시장한테 쏠리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서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제 최대 소망이고 보람된 일이라면 우리 경주시가 30년,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민원 사항들을 제가 해결 또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북 희망농원 문제라든가 또 성건동, 중부동, 구정동 일대의 고도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라든가 또 현곡의 제2황금 대교를 넣는 일이라든가 또 송곡리의 경마장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든가 또 상당히 난개발이 오래됐던 소위 항성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람된 일이고 또 과시적으로는 만년 꼴찌인 청년도를 어느 정도 중간 수준까지 올려놔서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언론인들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쉽지만 질의는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우리 김정덕 기자님 역세권 경주 역사 부지 문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네요. 아시다시피 이제 경주 역사를 비롯한 우리 경주의 17개 역 동해남부선과 중부선의 80.4km 되는 철로 이게 좀 폐철로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가 하는 것이 우리 경주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폐철도 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수차례 용역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한 1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우리 그 경주 역사를 비롯한 7개 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문화재 발굴 문제라든가 민자를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어요. 시민들은 당장 이렇게 바뀔 것 같지만은 그래 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그 사이에 그러면 이 역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도심 상권이 쇠퇴되는 걸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툴트레요.
장기 개발 계획에서 도심의 새로운 뉴타운 랜드마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단기적으로는 그 경주 역사를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처럼, 서울구 역사처럼 갤러리, 전시관 또는 박물관, 식당 이런 식으로 꾸미고, 광장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리마켓,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그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와 이벤트를 자꾸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도 좀 정비를 하고요. 우리 뭐 주차장 문제도 거기 또 뒤에 좀 많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좀 확보를 해서 도심 상권이 경지역 이전으로 해서 쇠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 시정 홍보와 발전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당부 말씀이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주가 새로운 미래 백년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때로는 따가운 실책과 비판, 또 칭찬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핵심 사업들이 앞으로도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 여러분께서 시민과의 가교가 되어서 좋은 여론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때로는 좋은 정책 제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도 해주시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주의 새로운 변화, 도약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겠다, 열심히 더 뛰겠다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좋은 질문해 주실 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좋은 꿈 꾸시고 소원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마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2022년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